IT 이슈 투데이 2019년 10월 2일에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즈 유튜버에게 이제 좋은 시절이 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9월에 지난달에 유튜브는 키즈 유튜버들에게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그 유튜버 본인들의 컨텐츠가 어린이를 위해서 제작되었느냐 이 여부를 유튜브에게 고지를 해라. 그래서 이제 아동용 채널로 키즈 채널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개인 맞춤 광고 게재가 중단이 되고 광고를 이제 틀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댓글과 같은 일부 기능은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유튜브 측은 이제 키즈 유튜버들이 자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머닝러신 이거 신조어인데 머닝러신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서 모두 적발해내겠다 그런 방침을 밝혔다고 해요. 4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있다고 하니 결국은 내년 초 정도까지야 뭐 이런 체계로 가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내년 초부터는 이제 새로운 체계로 완전히 이제 탈바꿈을 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안에 4개월 안에 자발적 신고를 하면 유튜브에서의 방송을 지속할 수 있는 채널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권한을 획득을 하지만 대신에 광고 수익은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반대로 내가 광고 수익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키즈 컨텐츠를 만들면 안 되고 이제 성인 대상의 컨텐츠로 완전히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유튜브가 왜 이렇게까지 급진적이고 상당히 혁신적이고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조치를 내렸을까요? 예. 자, 첫 번째는 몇 가지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키즈 컨텐츠가 그동안 아무런 제약 없이 노출된 것에 대한 부모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애가 4살인데, 이 애가 가끔씩 유튜브를 이제 쫄라서 이제 보여주게 되면은, 뭐 가끔씩 뭐 전혀 무관한 것 같은, 뭐 그냥 어른들 봐야 되는 것도 막 나오기도 하고, 뭐 이상한 우리랑은 전혀 뭐 문화적으로 가깝지도 않은 뭐 그런 나라들의 컨텐츠가 막 나오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광고는 또 왜 그렇게 막 굉장히 폭력적인 뭐 게임 광고나 이런 것들이 막 마구마구 앞에서 붙어서 막 나오거든요. 애들이 막 보다가 깜짝깜짝 놀라죠. 그런 것들에 불만이 저도 사실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된 거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에 보람튜브 유명하죠. 보람튜브가 얼마 전에 이제 청담동에 건물을 사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 이 보람튜브에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도로 한복판에서 아이가 이제 그 보람이가 장난감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영상이라든지 부모의 지갑에서 뭐 돈을 훔치는 영상을 연출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무리를 빚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모가 이제 아동보호기관에 상담을 받으라 이런 그 보호 처분까지도 받게 됐었죠. 그래서 일부 컨텐츠가 일종의 제재를 받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런 컨텐츠들이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필터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필터링 되기 전까지는 무분별하게 아이들한테 마구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그동안 이제 아주 문제가 많았죠. 뭐 그 외에도 문제는 많습니다. 사실은 이 출연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굉장히 외설적인 뭐 댓글을 단다든지 뭐 혹은 뭐 성매매를 막 유도하는 뭐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도 보면 아이들이 끼가 있고 또 굉장히 발랄하고 귀엽고 한데도 함부로 유튜브를 할 수 없겠다. 왜냐하면 이런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거나 괜히 그런 그 대상이 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배경은 뭘까요? 지불 능력이 없는 시청자에게도 광고비를 지불해야 되는 광고주들의 반발이 있었죠. 이건 뭐 제가 추가 장표는 안 만들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바로 이해가 되죠. 대부분의 애들이 뭐이 광고 본다고 뭐, 광고에 직접적으로 대상이 될 수 없는 아이들인데, 여기에 광고가 집행되면서 사실은 광고주는 계속 돈을 내니까, 뭐 그런 게 이제 늘 문제가 되겠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4살짜리 애가 보는데 뭐 MMORPG 게임 광고가 막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뭐 사실 뭐 전혀 상관없는 곳에 광고비가 낭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최근에 미국 법원에서 아동들의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튜브에게 벌금 1억 7천만 달러를 부과했었습니다. 이게 뭐 한 얼마나 될까요? 한 2천억 넘을 것 같은데, 그죠? 거의 3천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정도, 2천억 정도 되겠군요. 어쨌든 그런 굉장히 이제 큰 금액의 이제 벌금을 맞았는데, 이런 결국은 이제 세 가지 배경들, 시청자 사이드에서의 불만, 광고주 사이드에서의 불만,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튜브에게는 여러 가지 압박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말이죠. 부모로서는 뭐 매우 환영할 일이죠.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저도 이제 이 요즘 아이들 뭐 그죠? 우는 아이도 유튜브 하나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거를 참 아이들에게 그 성장에는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의 입장이 있는데, 그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사실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광고 수익이 없어진다고 해서 뭐 유해 컨텐츠가 안 만들어진다 이런 보장은 없죠. 그러나 자극적이고 눈에 띄고 자꾸 이제 사람들이 입에 회자가 되고 뭐 논란이 되고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모티베이션은 뭡니까? 결국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모티베이션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정화가 될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죠. 과연 이번 조치에 대해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건 그냥 제가 상상해서 한번 써본 건데요. 자, 일단 유튜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키즈 유튜버가 분명히 이탈을 좀 할 거예요. 예. 왜냐, 유튜브의 유튜버들,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터들이 계속 이렇게 모였던 이유는 뭡니까? 결국 돈이에요. 예. 보상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모였던 건데, 이 보상 구조가 깨지는 순간 당연히 다른 플랫폼에 눈을 돌리기 시작할 겁니다.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은 크리에이터로서 전업으로 살아온 사람들도 이미 이제 꽤 많이 생겨난 상황이라 이분들도 분명히 이제 생계를 위해서는 어딘가로 또 눈을 돌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탈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키즈 컨텐츠 생산량 자체가 감소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트래픽 감소, 이거를 이제 감당을 해야 되겠죠. 사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트래픽 감소를 감당한다는 건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하다못해 주주들의 압박도 있고 여기저기 압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전 그래서 유튜브가 이번에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랬고 굉장히 많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박수를 치는 입장이긴 한데 유튜브 입장에서 아주 크게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한 것 같죠. 자, 유튜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유튜버,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직접적인 수익을 올리는 이제는 직접적 수익 수단보다는 간접적 수익의 수단이 되는 형태로 유튜브에 대한 채널 전략을 아마 변경해야 될 겁니다. 즉, 유튜브에서는 그냥 이제 얼굴만 알리는 거죠. 뭐 돈이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된다기보다는 대신에 이제 돈은 어떻게 버나요? 뭐 행사 뛰고 공연도 하고 뭐 음반도 내고 광고도 찍고 이러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게 기존의 지상파 채널에서 유명해진 스타가 되는 그런 연예인들의 그 수익 구조와 동일하게 되는 거죠. 지상파 채널은 단지 마케팅 채널에 불과한 거고 실제 돈을 버는 것은 이제 다른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결국 이제 그런 구조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OTT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유튜버들을, 그죠?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을 끌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여기도 역시 이제는 유튜브가 이렇게 선언을 한 이상 키즈 컨텐츠 앞에 뭔가 광고를 도입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 유료로 부과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그건 또 사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시청을 하지 않을 테니까 결국은 이제 새로운 BM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숙제가 동시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면과 어려운 면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키즈 컨텐츠에 대한 새로운 BM을 찾아야 되는 이 상황, 유튜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유튜브는 이미 돈 많고 이미 크잖아요. 뭐 성인 채널로도 뭐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굳이 뭐 키즈 채널에 대해서 또 BM을 안 찾아도 뭐 상관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만큼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부모 입장. 제가 부모 입장에서부터 얘기를 좀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제 입장이었고, 그죠? 예, 다른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솔직한 심내, 예, 솔까말로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컨텐츠가 보여지니 좋겠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광고가 내려가고 이제 좋은 컨텐츠는 진짜 뭐 유료로 봐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된다,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그때대로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겠죠. 그냥 광고를 차라리 붙이고 공짜로 보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되진 않을 거고요. 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면 크리에이터들이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닐 테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이해관계자별로 굉장히 이제 다른 형태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 좋은 컨텐츠만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의 시도, 이런 식의 방향에 대해서 저는 매우 동의하면서 한 표를 던져 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된 김에 이참에 유튜브에서 우리 아이들 조금 떼어놓는 계기가 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사실은 제 스스로에게 하는 얘긴데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좀 피곤해도 이것도 이제 스스로 다짐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님들이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직접 놀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잠깐 저희 딸하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유튜브 보는 게 좋아? 엄마 아빠랑 노는 게 좋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랑 노는 게 이렇게 얘기하길래 엄마 아빠랑 노는 게 좋구나 그랬더니 엄마 아빠랑 놀면서 유튜브 보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아이도 많이 유튜브에 뺏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부모님들이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그죠 부비부비 하면서 아이들과 직접 놀아주는 그런 시대가 좀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 공익 광고 같죠? 그렇게 엔딩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알아두면 쓸모 있는 그 밖의 뉴스들입니다. 카카오가 동남아에서 그랩과 손을 잡고 베트남에서 일단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베트남에 놀러 가면 그냥 카카오 티를 가지고 거기서 바로 그랩 택시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죠. 기대가 됩니다. 어떤 식의 서비스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예,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제가 목금토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